네, 시장이 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돈이 모이는 곳의 변화들, 시장의 수급 변화들을 보면서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모닝 전략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가 쉬니까 확실히 지수가 좀 들리고요. 네. 최태원 회장이 젠스랑하고 치맥 회동했다니까 SK하이닉스 오르고, 네, 현대차의 로봇이 덤블링 한번 하니까 현대차 오르고, 이렇게 제한적인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가장 시장의 핵심은 반도체이니까요. 사실은 삼성이 먼저 HBM4를 이제 설진하고 양산한다 얘기가 나왔고,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젠스랑을 날아가서 만났는데요. 네. 무슨 얘기들을 했을까?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쟁 구도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네, 일단 우리 HBM4 관련해서 이제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의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한테 이제 HBM4도 당연히 이제 제일 중요한 이벤트이고요. 어쨌든 수급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외국인들의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부터 잠깐 보고 HBM4 관련해서도 업데이트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화면을 잠깐 한번 잡아주시면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팔지라고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작년 우리가 4월 달에 큰 폭으로 조정을 좀 겪었고 그 이후에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 20조 원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한 10월 정도까지죠. 그러면 이제 10월 이후에 외국인들 포지션을 보셔야 되는데 10월 이후에 약 10조 정도를 팔았고요. 최근에 10조 정도를 팔았습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빠르게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작년 5월 달 이후로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금액들은 대부분 지금 좀 빠져나간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개인 투자분들의 수급은 좀 들어오지만 외국인들 수급은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이제는 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들어올 만한 이제 이벤트가 좀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인데 예. 미국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반도체에 안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체제인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마이크론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3위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국내에 있는 마이크론 사면 되는데 그렇죠. 환율이 실수가면서 국내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를 살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HBM4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드려보면 HBM4에 따라서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투자 포인트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HBM4의 이 양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론은 제외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HBM4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개의 회사만 앞으로 대응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면 앞으로 베라 루빈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이제 차세대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는 HBM4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응을 하게 된다. 마이크론은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마이크론 대비해서는 국내 이제 반도체를 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이제 SK하이닉스가 조금 앞서 나가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6년도, 2027년도까지 HBM 관련해서 매출 추이 전망을 보면 빨간색 그래프가 SK하이닉스고 파란색이 삼성전자인데요. 3E부터 해서 4까지 해서는 상대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점유율은 여전히 높게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 얼마나 올해 이제 HBM4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많이 포지션을 이제 점유율을 올리는지 그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한테도 나쁘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마이크론은 소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좋은 반도체를 그러면 이제 조금 언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요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계속 체크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그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부분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2023년도 이후의 캐펙스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3년도에 이 140억 달러를 모든 회사들이 합계가 140억인데요. 올해 보면 아마존이 투자하는 금액과 23년도에 모든 회사들이 합한 금액과 같은 정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캐펙스가 절벽 조짐이 보인다. 그건 우리나라 반도체나 원전이나 뭐 전력기기 쪽은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보고서라든지요, 기업 보고서에 이 재고 관련된 부분들이 이야기가 언젠가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재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좀 예민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분기에 한 번씩 실적 발표를 하지만 대만의 기업들, 특히 난야 같은 이러한 기업들은 월별로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를 조금 더 빨리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를 해서 앞으로 반도체에 관련된 비중의 좀 조절은 우리가 계속 체크를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BM4 대전인 거죠. 하이닉스가 잘하냐, 삼성전자가 잘하냐, 삼성전자의 기술이냐, 하이닉스의 점유율이냐는 건데요. 마이크론이 HBM4에서 이제 탈락했다.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어제 업계 관계를 만났는데 누가 그러냐고 기사를 왜 그렇게 쓰냐고 그죠. 이게 마이크론이 한국 기업이었으면 이런 기사에 대해서 소송한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경쟁이 삼전이 하이닉스 맞는 건 선두는 맞지만 마이크론이 탈락했다는 얘기도 정확한 얘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기업들이 잘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그 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반도체 비중 축소 시점이 언제냐? 저희 보면서 약간 오해를 한 게 제가 아니 지금 반도체 줄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예, 반도체를 우리가 줄여야 되는 시점은 밑에 나온 이런 변화들이 맞습니다. 있을 때 그죠? 네. 그런 걸 체크 포인트로 가면서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지금은 아닌 거면 되겠죠? 자막을 보고 또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린 거고요. 반도체 얘기 쭉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시장에서 오늘은 뭐 금융주가 굉장히 강합니다만 최근에 증권주 흐름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 투자까지 겸해서 맞습니다. 엄청 가는데요. 키움도 많이 올라왔고 다 갔는데 증권주 지금 투자해도 괜찮습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갈 만한 룸이 남아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단은 실적 발표가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잘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은 직장 다녀서 월급으로는 집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집을 한 채 마련하려면 뭔가 투자를 통해서 시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집값을 낮춰야죠. 그거 제일 좋긴 한데, 어쨌든 그게 안 된다면, 그렇죠. 결국은 투자를 통해서 내가 시들을 이제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해외 주식 아니면 국내 주식, 이런 부분들에는 투자를 열심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머니 무브를 좀 일부는 만들고 있고, 우리 증권사들도 최근에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사님 이제 진행하시는 방송국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24시간 앞으로 이렇게 시간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 24시간 해야죠.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팀장도 나오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쨌든 시간을 계속 거래 시간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프리마켓이란 넥스트레이드를 해보니 꽤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활용을 한다. 그렇죠.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쪽을 늘리겠다. 그러면 거래 대금은 자연스럽게 아마 증가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증시로 들어오고 있는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란색 영역이 고위 예탁금인데요. 100조 원을 넘었고, 빨간색은 신용융자인데 30조 원을 넘어서면서 시중의 이 유동성도 여전히 탄탄한 그러한 그림을 보이고 있고, 그에 맞춰서 코스피, 코스닥 합계 거래대금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레벨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게 하나씩 나타나고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 2020년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 증시의 화란 장세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그 중국 산업화, 중국 투자와 관련된 그때 랠리였는데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노란색 영역이 위에 있는 칸까지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요. 몇 배입니까? 네, 거기가 PBR 2배 정도까지 한번 갔었습니다. 네. 자산 가치 대비해서 증권업종이 2배 정도 갔던 구간이 있는데, 최근에 상당히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고, 한 15년 동안은 0.5배에서 1배 사이에서 계속 머물렀죠. 근데 지금 뭔가 증시가 달라지니까 이게 1.5배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머리 위에 지금 룸이 아직 2배까지는 조금 남아있는 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 분위기는 여전히 예. 증권주들한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관심주가 증권주가 아니었군요. 네, 여기서 시간 다 쓰면 안 되네요. 네, 증권주 커버했고요. 네. 오늘 관심주가 따로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 실적 발표가 하나씩 이제 나오고 네. 있는데 대부분 여전히 이제 헤게모니를 가지고 뭐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들 가격이 잘 전가를 해서 매출액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많은 기업들이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산일전기라는 기업을 오늘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예. 이 기업은 최근에 가장 핫한 키워드를 사업 부분 매출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태양광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네. 네, 신재생이죠. 변압기, 데이터 센터의 특수 변압기 이쪽의 비중이 지금 이 산일전기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태양광과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이 되게 투자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회사의 지역별 매출은 미국 쪽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수주 잔고도 밑에 파란색 그래프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연결을 좀 해드리면 영업이익률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요 거의 40%가 나왔더라고요. 네, 산일전기. 그래서 수익성도 괜찮고 성장률도 괜찮다. 그래서 만약에 AI 캐펙스 투자 사이클이 꺾이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미국향으로 수출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 산일전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고 특히나 이제 신재생과 데이터 센터 쪽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산일전기 가격 전략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목표가는 한 18만 원 정도 선정을 좀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4만 8천 원 정도로 일단은 설정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반도체 얘기했고 증권주 얘기했고 그죠? 또 관심 정보 산일전기인데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주도 섹터에 있는 거죠. 네, 네네. 반도체, 뭐 조방 원전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산일전기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어요. 오늘 머닝 전략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